자, 그 다음에요. 문제는요. 351이요. 자, 여기가 뭐냐? 임대차를 봐요. 자, 임대차를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이제 임대차인데, 임대차를 한번 보셔요. 임대차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죠. 그럼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그것은 임의 규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법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합의가 나한테 임의 규정은 나한테 불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그 다음에 또 뭐를 해도 유리해도 유효, 이렇게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요, 무조건요. 그런데요, 우리가 채권이 채권인데 우리 임대차도요, 임대차도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임대차는요, 채권 중에서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해요. 임차인을 보호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편면이라는 것은 일방만 이 말이잖아요. 일방만. 그러니까요, 여기 임차인한테요, 임차인, 이것은 뭐냐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유리하면 이것은 유효.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불리하면 이것은 무효.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임차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말이죠.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모든 규정이 여러분 강행 규정이 그건 아니고, 임대차도 임의 규정인 것이 예외적으로 몇 개 있다 이 말이죠. 임의 규정인 거, 임대차 임의 규정인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여러분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뭐가 있어요? 필요비 청구권이죠. 필요비 청구권, 필요비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익비 청구권, 이렇게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차임 지급 시기요. 우리가 차임은요, 어디냐? 후급이 원칙이에요. 근데 선불로 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에요. 임차권에 뭐가 있다? 양도와 뭐가 있다? 전대. 이게 있어요. 양도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알죠?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임차인을 보호한 거 법이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 보면 임대인에요. 임대인의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요. 임대인의 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에요 뭐가 있다? 여기요 권리가 있고 임차인에요 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요, 이 중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하죠. 왜요? 임차인을 보호하니까요. 임차인은 뭐가 중요해요? 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대로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요, 뭐를 먼저 보느냐? 임대인의 권리를 먼저 싹 봐버리자 말이죠. 이건 남은 것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알겠죠? 이런 것은 사실 강의 필요 없이 10월달이요 시험 치러 가기 하루 전날 그냥 보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죠. 권리에서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요. 보증금은요 대항력이란 말하고 관계가 돼요. 대항력. 그럼 여기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이 지상물은 존속 기간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요 부합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나죠. 끝나면요 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에 뭐가 있다? 양도. 맨 끝에 이렇게 나온다. 이 두 가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보증금에 관한 것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보증금에 관한 것이요. 잠깐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요 1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4페이지 먼저 한번 보셔요. 그럼 거기 지금 나와 있죠? 114페이지 보면요, 맨 처음에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대항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대항력이요. 그림 지금 어디 걸 보냐? 오른쪽 그림을 먼저 봐. 박스 안에 지금 2개 들어있죠? 박스 안에 그림이 지금 2개 들어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부터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요, 월세 살죠. 월세. 임차인이죠. 여러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이죠.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요, 중간에 건물주가요 병한테 받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병한테 받겠어. 그럼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요.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근데 이 임차인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임차권을 등기를 한 경우나 또는요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보증금 얼마 주고요? 똑같이 1억 주고요. 그럼 한 경우는 뭐다? 그냥요 보증금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여기는요 등기나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등기라면은 그날부터, 전입신고하는 그 다음날부터 뭐가 생기냐?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냐? 지금요 의리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죠? 빌려준 거 마찬가지죠. 뭐죠? 임대차니까 1억을 줬잖아요. 그럼 돈 얼마 받아야 돼요? 1억 받아야 되죠. 그럼 봐봐요. 의리갑한테 돈 1억을 줬죠? 1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갑은 1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중간에 건물주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요 병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을은 갑에게는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갑한테 받을 돈을 갑한테 받지 않고 병한테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한테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근데 지금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집 주인이 바뀌면 그냥 나가야 돼. 누구한테 돈을 받고? 갑한테 돈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등기라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이요. 그런데 중간에요 갑에서 이것이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중간에 5월 1일에 집주인으로 바뀌면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이 양수인한테, 을은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양수인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뭐한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원래는 돈을 누구한테 줬는데? 갑한테 줬는데 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 양수인한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대항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든지 전입신고를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를 2월 1일 전입신고를 하죠. 2월 1일 전입신고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2월 2일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있고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고, 등기는요 2월 1일 등기한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뭐가 있고? 대항력이 있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했죠 방금요. 지금 여러분요 그 그림의 114페이지 왼쪽 그림은 대항력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갑에게 청구하죠. 종전 임대인에게.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뭐죠? 지금 전입신고에 있어도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면은 원칙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런데 2번 봐봐. 2번 이 일을 제기한다. 무슨 말이죠? 임차인이 뭐라냐? 나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집주인 이러면 항상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나갈 거예요? 살 거예요? 물어봐 안 물어봐? 집할 때 물어보죠. 그때 내가요 나간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나간다고 얘기했으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갑에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항력이 있으면 언제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OX, X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제기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언제나 누구한테만? 종전 임대인에게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제 그럼 보증금 그럼 봐. 보증금 그럼 봐. 여기요. 보증금이요. 여기요. 을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단 말이죠.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렇게요. 그런데요 만약에 을이요 6월 1일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어. 종료가 됐는데요 6월 1일 임대차가 종료가 됐죠. 그런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뭐라냐면 여기서 연체 있죠. 연체가요 2달 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을의 잘못해서 손해가요 100만 원이 나와요. 100만 원 이렇게요. 2달 연체가 100만 원 나오죠. 그럼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당연히 공제를 해.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200하고 100을 공제해서 300 공제하고 당연히 700만 주는 거예요. 700만 이렇게 당연히 공제 종료하면은. 그런데요 지금요 전속 중에요. 이 전속 중에는 연체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전속 중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사람 한 달 월세가 연체하죠. 그러면요 이 임대인이 권리예요. 임대인이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이 임대인은요 1,000만 원 중에서 일단 얼마를 빼요? 1,000만 원 중에서 여기 월세 100만 원이요. 연체 100만 원. 100만 원을 당연히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뺄 수도 있고 참 선택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증금이 있으면은 월세에서 까세요 이렇게 하고 돈 안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요 보증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을이 만약에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까세요. 그것은 까고 말고 하는 것은 갑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을이 공제를 해서 무조건 공제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은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을이 있죠? 을. 여기서 되면 1,000만 원에서요 반드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8월 1일 날 집이요. 8월 1일 날요 을이요 집을 준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요 8월 1일 날 보증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때 8월 1일까지 존재하는 을의 모든 손해배상을 다 빼고 을에 관련된 손해, 그래서 연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모든 관리비라는 이 모든 것을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택임시보호법에서 배웠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죠?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는 공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공제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하고 부속물 봐봐. 그건 아주 간단해. 비용과 부속물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봐봐. 왼쪽 보면 뭐라고 나왔죠? 174페이지 왼쪽 보면 대항력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621조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항력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요 봐봐요. 우리는 여러분 임대차를 하죠. 임대차를 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 집에요 을이 들어갔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기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요? 다른 데하고 정보가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계약할 때 아무 말이 없었어.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한 날마다 말이 없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 가가지고 을은 갑한테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이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주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 왜 그래요? 지금요 이 갑하고는 계약을 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등기 안 해주죠?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알겠죠? 만약에 등기를 하죠? 그럼 그때부터 을은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봐. 두 번째요 땅이요. 땅. 우리는 건물 같은 건 등기 안 해주면 뭐 하면 돼요? 전입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땅은 전입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에다는 전입신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의 땅을 을이 빌려. 을이 임차인이죠. 땅을 빌린다 이 말이죠. 땅을 빌려. 을이 임차인 땅을 빌려.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을이 건물을 건축해요. 알겠죠? 을이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등기를 해. 이 건물에다가 등기를 딱 하게 되면요 우리는 뭐냐 하도 토지에다가 등기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물에다 등기하면 이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요 주택에서 하도 등기 안 해주니까 전입 신고하면은 등기한 거가 똑같이 봐주죠. 마찬가지로요 땅에도 하도 등기 안 해주니까 땅을 빌리고 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하죠. 그럼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무슨 등기로 봐요? 토지 임대차 등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월 1일 날 이 사람이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도 언제부터 생긴다? 4월 1일부터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력.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지금 뭐죠? 비용상환 청구하고 부속 매수는 하나로 가지고 봐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줬어요. 그랬더니 을이 여기다 을이 중축을 한 거예요. 을이 중축을 했어요.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그럼 이거보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뭐다? 물건의 일부 2단이다. 물건의 일부 1층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은요 소유권의 뭐가 될 수 있다?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우리는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를 부속물, 이렇게 부속물, 이 부속물을 매수하라 이 말이죠. 그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독립하다는 말이죠. 독립하다는 것은 뭐다? 따로따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이것은 반대로 뭐다? 부합이다 이 말이에요. 부합이다. 이게 또 중요하죠.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2층은 1층이에요. 물건 1층에 뭐다? 일부다. 일부 이것은요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 상환 뭐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건 비용의 문제고 이건 부속물이죠. 말이 전혀 달라요. 부속물이 뭐냐면 TV가 지금 부속물이고 뒤에 있는 뭐죠? 에어컨이 부속물이고 뒤에 달리는 카메라가 부속물이에요. 봐봐요. 그럼요 지금 건물 있죠? 이게 건물이죠? 학원 건물이죠? 학원 건물이에요. TV 좀 달아놨잖아요. TV는요 어때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건물은 TV가 없으면 건물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하고 TV는 전혀 별개죠. 그것을 TV를 뭐란다?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합이라는 게 뭐예요? 부합 보면 여기 지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벽지 발랐거든요. 벽지. 이게 지금 다 벽지거든요. 페인트가 아니고. 벽지 발라져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벽지는 봐봐. 처음에요. 지물포 사장이 벽지를 가져왔죠. 이렇게 가면 담겨 있는 거 가져오면 그걸 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벽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벽이라고 얘기하지. 벽지 그러면 안 되죠. 가가지고 이거 벽에다 풀칠을 해가지고 벽에다 지금 발랐죠? 발랐으면 저거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지만 떼면은요 저걸 가지고 또 다른 집 아파트에다 바를 수 있어 없어? 없죠. 뗄 수는 있어도 떼면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페인트가 벽에 발랐다. 페인트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벽지는 뗄 수는 있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그걸 독립성이 없다고 그래. 지금 벽에 지금 뭐가 지금 있죠? 벽지가 있잖아요. 벽지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이다. 벽지는 벽의 일부이다. 벽지만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우리 하고 나가지고 벽지는 내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용의 문제다. 비용은 뭐다? 지물포 사장이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다시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벽지를 찢어가면 안 돼. 찢으면 손괴죄가 돼. 돈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TV 봐봐. TV 그런데 돈 안 줘요? 그럼 떼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TV는 뭐가 있으니까? 독립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부속물이고 TV는요 건물의 일부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로 TV를 떼가지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소유권의 객체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TV는 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죠. 부합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여기도 1층은 누구 것이다? 갑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거는 2층은 누구 것이다? 을 이 말이죠. 여기는 누구 것이다? 2층은 누구 것이다? 갑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갑으로. 그러니까 봐봐요. 을이 중축했는데 갑이 있게 됐죠. 그러니까요. 을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한다?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을이 건축해서 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자기 거니까 2층은 1층의 구성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로 사고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세 가지랑 항상 따라다녀.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부분이다, 부합이다. 부합은 뭐다? 비용이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부속물이다.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이렇게 중축하죠. 이렇게 중축한 부분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판례가 독립성이 없다. 중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일단 중축했다 그러면 독립성이 없는 걸로 일단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린 봐봐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 첫 번째요. 중축 부분. 여러분 중축 부분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중축 부분은 뭐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임대인 너 가져 그랬다.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임대인 너 가져 그랬다. 알겠죠? 중축 부분을 임대인 너 가져 그래서 중축 부분을 임대인 너 가져. 그럼 이것은요 합의를 했죠.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죠. 이건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그래서 임대인 가입이라 그러면 어른갑한테요. 어른갑한테 비용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독립성이 없으니까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임대인 너 가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용 안 받겠다 이 말이죠. 알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포기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이런 혹시 상가 건물 같은 거 보면 다 저도 계약을 할 때 했는데 원상복구란 말이죠. 원상복구. 그러니까 여기 상가할 때 원상복구 약정 있어. 원상복구 약정. 원상복구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럼 원상복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강의 끝나면 학원 끝나면 이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뭐다? 그것은 비용을 뭐 한다? 비용을 뭐 한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원상복구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임대인 소유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비용은요. 여기서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유익비. 그럼 필요비는 뭐죠?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고, 유익비는 뭐예요?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는 거죠. 개량. 알죠? 개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 같은 것은 이 건물을 내가 개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비는 볼 수 있어도 유익비라고 보기는 힘들죠. 알죠? 그래서 필요비는 뭐한다? 필요비는 두 개예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 안에요. 또는요, 임대차가 이 두 가지는 종료예요. 종료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물건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 그래서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원래는요, 임대차가 종료하고 물건을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요, 즉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예요. 필요비요. 그런데 이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부속물이요. 부속이란 게 뭐예요? 이런 부속은 반드시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요. 건물 기타 공작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부속이라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건물 위에 지금 건물에 달아놨죠. TV. 저 TV를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절대 안 돼요. 토지는 안 돼. 토지. 땅에다는 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고 땅에다가는 정착,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봐요.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 이것을 뭐라 한다? 정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요, 반드시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라든가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임대로부터 매수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월세를 2번 이상 연체 안 해도 봐봐요. 동의란 말이 뭐냐 이런 것이에요. 임대인이요, 임차인에게 얘기하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라 하냐? 내가 여기다가 TV를 설치하겠다,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당신이 사겠느냐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뭐라 한다? 임대인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살게요. 동의라고 그래. 그랬을 때 부속물을 매수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는요, 건물주하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대일이 인하고 했거든요, 계약을.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날 때 이렇게 설치하고 나중에 이것을 당신들이 사라 이렇게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동의가 없단 말이죠. 내 멋대로 설치했죠. 내 멋대로 설치했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건물주한테 이걸 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뭘 해야 돼? 원상 복구해야 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속물은 반드시 동의나 매수 이 말이 반드시 따라야 돼. 이 부속물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전세권에도 있는 거예요. 전세권. 알죠? 전세권.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인데, 이 강행 규정이니까 뭐를 못한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잖아요. 편면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이고 유리하면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무작정요, 임차인한테 부속물 매수 포기해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유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언제 된다? 원래 이게요, 건물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요 300이에요. 그런데 건물주가 나한테요, 보증금 3천에 월세 그냥 100에 나한테 줬어. 그럼 한 달에 200이 세이브 되죠. 그래서 5년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5년간 계약하면 1년에요 2,400인데요 그럼 5년이면 1억이 넘는 돈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요, 나한테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이럴 때는 부속물 매수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유리하면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불리하면은 포기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든 책을 읽을 때 부속물이라든가 비용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이 말이 나와.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부합이 아니냐 이 말이 꼭 나와. 독립성이 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비용의 문제, 뭐죠? 부속물의 문제이고,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그럼 무조건 뭐다? 그건 비용의 문제이다. 비용은 무승정이다. 이미 규정으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한 세트 한 세트. 알죠? 한 세트.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10분 특강 들어요? 10분 특강? 10분 특강 듣냐고. 알겠죠? 10분 특강이요. 10분 특강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 들었잖아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려면 4시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분으로 해놓은 특강이 있죠. 그럼 몇 분 안 된단 말이죠. 알죠? 임대차 같은 것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5분이면 끝나는 강의예요. 그래서 다른데 어린 친구 하나가 10분 특강 이것을 보니까요, 채권법이 다 안 올라가고 5개밖에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강의를 듣고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알겠죠?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것을 10분 특강 이것을 전체 다 하니까 한 45분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5번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봤대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20문제 20분까지 풀었는데 일단 한 문제 정도 틀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의는 자세히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자세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조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구조를 잡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 그림은 자세히 들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몇 번을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렇고 뭐는 그렇고 뭐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보침해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10분 특강할 때 담보침해는 뭐가 중요하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문제가, 지금 우리 문제 풀면은 한 테마에서 문제가 뭐 30개씩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테마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죠. 한 테마에. 그러면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딱 나오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오겠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을 들으려면 10분 특강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요, 되도록이면 좀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1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계속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완벽하게 알 때까지 언제 강의를요 막 1시간 2시간 되는 게 하겠어.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뭐를 들어야 돼요?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 그분들도 이론 강의를 듣고 바로 또 똑같은 걸 들으려가지 말고 뭘 들으면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10분 특강 짧게 이런 거 있죠. 그걸 들으면 방금 1시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억은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남아있어. 근데 그것을 한 3번 4번 5번을 계속 들어버려. 그러면 하나 들으면 1시간 걸리는데, 하나 걸리면 원칙적으로 들으면 1시간이잖아요 근데 10분 테마는요 10분에서 한 10한 2, 3분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4번 정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버리면 완벽하게 머릿속에 박혀요.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10분 특강 있잖아요, 해놓은 거 있잖아요. 민총하고 물권은 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이 지금 몇 개가 안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따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0분 특강 있죠? 그것을 반드시요 꼭 들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말고 여러분 그 동영상 있죠? 학원생하고 이렇게 동영상 수강식 선생님들은 다 들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꼭 그걸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내가 강의할 거 뭐냐면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어디까지 강의를 듣냐? 물권법. 아, 그거 안 들었네. 안 보고 왔네. 물권법이요. 강의 1월하고 2월 강의 있죠? 1월하고 2월 강의요. 물권법 처음이 몇 강인지 모르겠네. 여기에서요 적어도요 어디까지 되냐면 점유권 앞까지. 점유권 앞까지. 점유권 앞. 여기 점유권 말고 여기 앞까지. 여기 물권법 처음부터. 몇 강인지 모르죠? 알아요? 1월달 2월달이요? 물권법 처음이 몇 강부터 시작해요? 몇 강부터 시작해요? 몰라요? 아니 1월달 2월달 강의 물권법 처음 강의가 몇 강부터 시작하냐. 물권법 거기 보면 물권의 의의 뭐 이렇게 나왔을 건데, 조건 기한 다음에 틀지 말고 조건 기한 다음에 몇 강이죠? 강의를 잘 안 들으신가 봐요. 27강부터. 예. 27강. 그 다음에 점유권 앞에까지. 아니요, 더 다음에. 그러면은 중간생각 등기 앞에. 중간생각 등기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몇 강이 점유권이에요?
그러면 30건까지네요. 30건까지 이거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등기법에 대해서 하니까요. 여러분 등기는 뭐 잘 듣고 있지만 등기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또 설명하고 막 모든 거 다 말했죠.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강의를 듣고 오셔야지만이 강의를 한번 들을 때 한 번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뭘 들으면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 다음부터 뭘 들어? 10분 특강 들으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강의 끝나고 나서 10분 특강에 어디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있잖아요. 집에 가서 그것만 들으면 4시간, 5시간 들을 것을 거의 뭐 1시간 안에요. 몇 번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3번씩 그냥 들어버리란 말이죠. 3번, 4번씩. 아시겠죠? 그래봤자 1시간이에요. 3번, 4번을 들어도 1시간이라고. 알겠죠? 예?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을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10분 동안 쭉 찾으면 밑에 스크롤을 해서 밑에 쭉 어디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어디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요 반드시 꼭 들어야 돼. 지금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걸 갖다 몇 번 들으면 기존에 온 분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끔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해봐. 이 강의를 50강 된 걸 또 들으려고 해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해봤자 이것은 몇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한 50시간 들을 것을 10시간 안에 들으면은 10시간 안 걸려서 들으면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거요 지금 4강이면은 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0분 특강을 들으면 아마 1시간도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합해도 1시간도 안 돼. 이거 줄여놓은 것을. 그래서 이것을 4번 정도 집에 가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거 가서 집에 가서 4시간 들으려고 해봐. 힘들죠? 그래서 집에 가서 1시간만 투자하면은 4번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요. 물권법 들고 물권법. 다음 주에 물권법. 알겠죠? 어디서부터요? 27강부터 몇 강까지? 30강까지. 아시겠죠? 꼭 물권법 1월달 강의, 2월달 강의 듣고 오시라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기면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 거기요. 176기장 봐봐요. 176. 거기 보면 부속물 매수청구라고 비용상환청구가 나와 있나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물권의 일부가 아니다. 물권이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구이죠. 이때 부속물은 토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나 매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채무 불이행. 그 다음 오른쪽이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요 차임을 현저히 저렴하게 하고 장기간 임대한다.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포기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밑에요 독립성이 없다. 봐봐.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가 아니다? 구성부분이다. 부합이다. 물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다.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다. 지출 즉시 필요비는요. 그런데 필요비와 유익비는 임대차가 뭐한 후 종료한 후 몇 개월 때 방한하고 몇 개월?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왼쪽 맨 밑에 봐봐.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봐. 한 장 아니와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맨 위에 뭐가 나오죠? 지상물 매수죠. 이제 그걸 본단 말이죠. 지금 이제 맨 위에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봐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항력, 임대차는 대항력하고 보증금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 봤죠?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 이 정도만 딱 보면요. 임대차용 90%를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면 지상물 매수는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을이요. 땅을 빌리죠.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임차인이 언제요? 3월 1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4월 1일 날 등기를 했어요. 등기. 그럼 이 등기를 4월 1일 등기로 봐준다고 했죠. 임대차 등기. 그럼 이 사람은요. 토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죠. 대항력을 언제 취득한다? 언제? 등기한 날짜. 건물에다 등기한 날짜. 그래가지고 몇 년을 한다?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30년간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30년의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만료가 돼요.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요. 현존해요. 위에 지금 남아있죠? 현존하고요. 몇 기 연체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2번의 열세 연체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기요 30년 계약하고 그럼 봐 우리가요
우리 민법에서 임대차는 어떻게 되냐? 민법 임대차는요, 예전에는 최장 20년이었거든요. 20년 넘지 못한다. 최고 20년. 그런데 이것이요,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삭제가 됐어. 삭제. 법규적인 삭제가 됐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임대차의 최장 존속 기간은 20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죠? 이제는 법이 삭제가 돼가지고 20년을 넘을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있죠, 토지 임대차는, 토지는요 0부터 제한이 있어 없어 20년을 넘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0부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죠.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하고 약간 다르죠. 주택 임대차는 몇 년을 보장해야 돼? 2년. 상가는 몇 년을 보장해야 돼? 1년. 1년부터 끝까지 20년 넘을 수 있어. 여기 주택은 2년 이상, 최소한 2년 이상 끝까지 100년 1000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주택 임대차 있어요, 1년으로 정하면은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몇 년을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죠. 만약에 주택 임대차는요 25년을 계약했어. 그러면 25년 가는 거예요. 상가를요 100년을 계약했어. 그럼 100년 가는 거예요. 알죠?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가는 최소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몇 년을 보장한다? 1년. 주택은 몇 년? 2년. 그런데 우리가 토지는 토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토지는 0부터 제한이 없다. 원래는 전에는 몇 년이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갱신하면은 10년씩 갱신을 했거든요. 10년씩. 그 규정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갱신도 제한이 없고 최장도 제한이 없고 무조건 몇 년, 100년, 1000년에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이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것이 부동산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이다, 또는요 이것이 동산이다 이 말이죠. 부동산인 경우는요 임대인이 통고를 해. 나가라고요. 여기는 임차인이 통고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끝나고, 여기도 1개월 있다가 끝나고, 동사는 누가 하든지 간에 5일이에요. 6, 1, 5인데요. 여기 봐봐요. 우리는 항상 책은 한쪽으로 보면 안 돼요. 임대인이 너 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 안 정했어. 기간 안 정하고 몇 년 산다 말도 없이 그냥 왔단 말이죠. 아무리 기간을 안 정해도 주택임대차는 2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상가는 몇 년을 살 수 있어? 1년을 살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토지는 만약에 6개월 계약하면 6개월이 유효예요. 6개월만 있다 나가야 돼요. 토지는요 뭐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요 너 나가 그러죠. 너 나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럼 임차인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6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임차인이 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1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시험에 나와.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이죠. 임차인이 통고하면 몇 개월이죠? 1개월이죠.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임대인이 통고를 한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통고를 한 거죠. 여기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경우를 있다. 받은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통고를 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통고했죠. 그럼 몇 개월? 1개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그냥 아무 깨나요? 임대인 6개월, 임차인 1개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하면 1개월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통고를 받았다는 것은 누가 통고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통고를 했죠. 임대인이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다? 6개월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이것은 이제 기간에 관한 것인가, 이것만 좀 알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요 이렇게 기간이 있고 3일권 현존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뭐란다? 갱신을 청구해요. 연장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갱신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임대인이요 갱신해 줘야 돼요. yes, no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줬어요. 안 해주면 뭐란다? 지상물을 매수해야 돼요. 이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봐봐요. 여기 봐봐요. 먼저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갱신을 안 해주죠. 안 해주면요 그때서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기 봐봐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죠. 임차인이 통고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즉시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왜요? 왜 즉시로 청구해요? 갱신을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없으니까 해지 나가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즉시 청구해요.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이런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임대차를 할 때요, 여기 처음부터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해봐. 그러면 갑이 좋아하겠어요? 을이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다면 갑이 좋아하겠냐고. 싫어하죠. 그러면 기간 끝나면 어떡할래? 이러죠. 아, 그러면 내가 이 건물 내가 당신한테 양도할게요. 내가 건물 포기할게요. 내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약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 약정을 해도 이것은 무조건 무효이다. 왜? 임차인이 이런 것을 포기하면, 건물 자기 거 포기하면 손해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손해가 된 건 무효이다, 무조건. 아까 말했죠? 임차인한테 손해가 된 것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을은 갑한테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갑이 만약에 갱신해달라고 그래? 안 해주죠? 그럼 무조건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요, 답답하죠. 자기는요, 30년 전에요, 분명히 철거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갑이요,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이요, 건물 철거 소송을 했어요. 건물 철거 소송. 그래서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갑이요, 승소를 했어요. 갑이 승소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에요. 철거가 아직 되기 전이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했어. 그런데 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법을 다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 법을 아는 사람 어디가 있어? 우리나 배우니까 알지. 일반 성인들이요, 법과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이건 몰라요. 왜? 여기까지 강의한 선생이 없어, 법대에서. 알죠? 여러분 대학 다니면 뭐 어때요? 앞에서요, 책이요, 500페이지짜리요, 35페이지 지나면 강의 끝 아니에요. 알겠죠? 축제하고 뭐하고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 철거한다고 했으면 철거해야 되는 줄 알아. 30년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갑이 을한테요,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은 갑이 을이요, 법원에 안 나타나. 법원에 안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2번 이상 안 나타나면은 의제 자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을이요, 갑이 청구에 대해서 승낙한 것으로 봐버려. 그러면 갑이 승소한단 말이죠. 알겠죠? 승소했죠? 근데 철거 전이야? 철거 전이에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판결문이 날라오고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승소했다고 나오려고 했죠? 그러면 을은요, 별 생각 없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했는데, 그거 철거하러 나왔는데, 그거 내가 철거해야 돼? 비용 내가 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옆에서요, 또 공주사 공부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런 모임 가면 꼭 있어, 없어, 공주회사. 자격증 없어도 공부한 사람은 있어.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알겠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했는데 자격증도 없는데요, 누가 옆에서 뭔 얘기하는데요, 법률 용어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알겠죠? 아, 그거는 원래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세 줬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요, 임대차 줬다고 해. 걔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기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 법무사한테 가봐라. 갔더니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한다. 철거되기 전에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철거되기 전에는 지상물 매수하라고.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주 불리한 조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조심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봐봐요. 그러면 이 지상물 어떤 지상물이냐 한번 볼까요? 저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어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요, 우리 아까 부속물로 말하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상물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뭘한다? 불문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년 지났으면 건물의 가치가 있겠어, 없겠죠? 경제적 가치요? 경제적 가치도 뭐를 하는 거예요? 불문하는 거예요. 불문해.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 소용 여부도 불문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안 따져. 무조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이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땅인데요, 여기는 A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을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남의 땅하고 두 개를 같이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요, 갑하고 계약이 먼저 끝났어요. 갑한테 갱신 좀 해달랄 때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남의 땅하고 거쳐서 건물 있죠? 이럴 때는요, 건물 전부를 매수라고 청구를 못해요. 건물 전부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이건 또 하나 있어. 그런데요,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매수가 있죠? 이것은 뭐라고 해요?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청구 당시, 땅 건물을 사러 가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청구 당시 시가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을은 뭐를 해준다? 등기를 주죠. 을은. 갑은 뭐를 해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겠죠. 갑은요,
알겠죠? 갑이 을에까지 사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을의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을의 건물의 시가는 3억인데요. 현재 시가 3억짜리예요. 1억짜리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럼 매매 대금 얼마예요? 2억이다 3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팔려고 그랬냐? 3억이다 이 말이에요. 3억이다. 매매 대금 3억이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 채권법에서 전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토요일 날이요. 뭘 배웠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에 저당권 등기가 되죠. 저당권이 있으면 갑이 이 저당권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하고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갑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갑이. 그럼 갑이 말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돈을 갚고 말소를 해야죠. 그럼 갑이 돈을 갚고 말소를 했으니까 알겠죠? 을은 갑한테 돈을 얼마, 아니 갑은 여기요? 여기서는 을이죠. 을. 여기 을이고 여기 갑이요. 갑은 돈을 얼마를 줘야 돼? 3억을 줘야 되죠. 그래서 팔려고 그랬다.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 1억 원을 뺀 것을 뭐죠? 매매 대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한다? 일단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줘야죠. 그런데 두 사람 간에 만약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공지할 수는 있어 없어? 있지만 합의도 없는데 매매 대금은 2억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말소를 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건물주한테 있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누가 부담하고 있다? 매수인이 부담. 거의 실무상 관행상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등기 비용을. 그 다음에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이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거기에 있는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공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한다?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토지가 바뀌면 원래는 청구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양수인한테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무리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도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다른 사람 팔아먹었어.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 임차인이 토지의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지상물 매수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럼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 지상물 매수 한번 봐봐요. 다 써놨죠? 다 봤죠? 토지 소유가 변경된다. 양수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철거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도 철거 전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전수기간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이익 이상 연체가 없다. 맨 끝에 줄거 채무 불행이 없다. 채무 불행. 여러분요 채무 불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채무 불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뭐가 안 돼?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두 가지가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 불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안 돼. 자요 오른쪽이요 보면 지상물 매수죠. 한번 봐봐. 맨 위에 1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무허가 미등기도 돼. 1번 별 하나 해야 돼.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 임대인의 소용 여부 경제적 가치 여부를 불문해. 세 가지 한껏 묶고 2번 3번 4번을 묶고 그 다음에 5번은요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다. 제3자 여기 아까 그러면 전부를 청구한다. 아니면 구분 소유가 될 부분만 한다. 구분 소유가 될 부분만. 거기도 또 별 하나에 그것도 정답 많이 나와. 6번 별 하나에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래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정할 때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오른쪽 봐봐. 철거 비용, 영업이익 다 X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맨 끝에가 중요하죠. 네 번째 뭐라 났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것을 매매 대금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앞에다 좀 써봐. 근저당권 앞에다 써봐. 매매 대금 정할 시 이렇게 정할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공제할 필요가 없다. 매매 대금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장 더 넘겨봐. 두 장 더. 그럼 맨 끝에 보면 180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임차권의 양도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대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 최근에요. 예전에 이게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전혀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요. 이게요. 시험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법조문하고 우리 지금 책이 법조문이 없죠. 법조문하고 그다음에요. 기출문제 지문을 해설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요 출판사에서 곧 나올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동 있는 전대차, 동이 없는 전대차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갑이 여기 임대인이죠. 임대인. 여기요 의리요 누구다?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요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10월 1일까지 했는데 중간에 이 의리 평한테 전차인이죠. 전차인 전대차를 넘기고 싶어. 이것을 뭐란다? 5월 1일날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전대차 이렇게 이때 이 임대인이 이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여기요. 이 두 가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죄송한데 좀 봐야 되는데 갑이 있고 여기 의리 있죠. 의리보다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면서 이 사람을 한다? 전대인이라고 그래요. 전대인. 의리 이것을 병한테요. 이걸 전차인이죠. 전차인 이것을 뭐란다? 전대차죠. 이 전대차를 줬는데요.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해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갑이 의리병한테 전대차 준 거에서 갑이 동의를 안 했어. 동의를 안 하면 이 병은 전차인인데 갑에게 전차권을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대차는 유효다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서부터 봐. 여기도 전대차는요 유효예요. 동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의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동의요? 그럼 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전대차는 이건 임대차죠. 임대차. 이 임대차는요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 전대차는 을하고 병하고 문제예요.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일단은 유효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전차인인데 갑이 동의해줬죠. 의리병한테 주는 거 동의했으면 이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면요, 동의를 안 해주면 갑이요 이삿짐 못 들어가겠죠. 이삿짐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하고 여기는요 자기가 동의했죠. 그러니까 이삿짐 들고 들어가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것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봐봐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동의 있는 것은 누구하고 중요하냐? 전차인하고 임대인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 아무리 갑이 동의했다 할지라도 갑하고 병 간에는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병은 임대차 관계가 없어요. 무슨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요 뭐는 없다? 권리는 없고요. 뭐만 있어? 의무만 있어요. 의무만. 그래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어요. 이런 권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수선 청구요. 건물이 새도 비가 새도 수선 청구를 못해요. 수선 청구를 못해요. 권리가 없어요. 왜? 두 사람 간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있어요? 우리 법조문에 의무 있어요. 의무. 차임 지급 의무가 있어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이죠? 의리갑한테 월세를 줄 날짜가 5일자예요. 병이 을한테 월세를 줄 날짜가 8일자예요. 그런데 의리갑한테요 5일자에 월세를 안 주죠. 그러면 갑이 뭐라냐? 병한테 8일자에 을한테 월세를 주지 말고 나한테 월세를 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대차는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인데 을이 다시 주는 건 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월세를 주고 그러면 을은 또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을이 먼저 안 줬죠. 그럼 8일 날짜에 나한테 주라 그러면 병이 갑한테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내가 중간에 나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집주인한테 얘기하죠.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집주인이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중개 수수도 당신이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중개 사무실에다 중개 물건을 내놔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죠. 사람을 데려오면 직접 누구하고 직접 계약해요? 주인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하죠. 주인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은 뭐냐면 을은 배제하죠. 배제하고 직접 둘이 계약해가지고 갑이 병한테 돈 받아가지고 을한테 돈 주면 을이 그걸 가지고 나가죠. 이것은 뭐냐면 중간에 임대차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냐 합의로 해지했다고 그래. 갑하고 을하고는. 알겠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지금 주인이 지금 중국에 있다 말이야. 중국에 있다 보니까요. 이 지금요 갑이요 지금요 을한테 임대를 줬는데 을이요 나 중간에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나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나 못하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다시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신이 그러면 하긴 동의한 것이요?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 한다? 그러면 동의했다가는 동의서나 써달라 하든지 그럼 내가 그럼 녹음해도 돼요? 녹음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갑이 직접 병하고 계약하는 것은 전대차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해지지 해지. 그래서요 이렇게 병이 이걸 전대차죠. 그런데요 이 전대차는 동의가 있죠. 동의 있는 경우는 세 번째요. 이 병은요 병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냐? 임대차가 끝나죠. 끝나면 임대차 끝나면요 자기한테 임대해 줄 수 있느냐? 임대 청구를 해요. 나한테 다시 임대해 줄 수 있느냐? 기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부속물 매수하고요. 여기 지상물 매수 있죠.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가 다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병은 집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되겠죠? 을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이렇게 줘야지.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병에서 직접 갑에게 줘도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요 우린 봐봐요 여러분요.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죠?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어? 임대차가 있죠. 임대차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대차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임대차가 끝나면 뭐도 끝나요? 전대차도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임대차가요 임대차 을이 만약에 갑한테 월세를 2번 안 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하죠. 그러면 병의 전대차도 끝나는 거예요. 같이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한 것이 아니고 갑이요 병한테 전대차 둔 걸 동의했는데 이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합의로 종료해요. 합의로 종료를 하죠. 그래도 전차인 병한테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요 합의가 아니고 을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으로 끝났다. 그럼 월세를 안 내서 끝났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도 끝나고 을하고 병하고도 당연히 끝나. 아무리 동의를 해도. 그런데 이 을이 잘못이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둘이 합의로 임대차가 끝나죠. 그럼 원래는 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종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해. 동의 있는. 그래서 거기 동의 있는 한번 봐봐요. 동의 있는은 맨 위에 그리며 임대차는 아니다. 권리는 없다. 수선 청구 못한다. 의무는 있다. 임대 청구, 부속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 봐봐.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한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를 봐라. 예외. 병이 직접 갑에게 인도해도 을에 대한 인도 의무를 한다. 면한다. 자, 그 다음 밑에로 봐봐.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 동의라면 합의로 종료적 합의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합의가 아니고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은 거기다 써 줄긋고 2번 이기연체 2번 연체죠. 이기 연체하면 어떻게 한다? 해지가 종료돼도 전차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안 한다?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여기 밑에요 동의 없는 전대차로 되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동의 없죠? 중요한 키워드마다 동의가 없어도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는 무조건 유효가 돼. 거기 한번 봐봐요. 전대차는 유효. 거기다 별 하나에 전대차 유효. 동의 없는 거 밑에 동의 없는 거 보면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 유효라고 돼 있죠. 그 말이 중요해요. 그럼 봐봐 여기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나 동의를 해야 돼요? 언제나 동의해야 돼? 그렇잖아.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대항할 수 있는 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것. 동의가 없어도 대항을 해.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죠?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무단전대가 임대에 대한 관계에서 줄거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경우. 그럼 배신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맞아. 이런 것 좀 봐봐요. 이 을하고 병이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을하고 병이 부부예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에서 가구점을 같이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을이요, 남편인데요, 다른 데로 가가지고 가구점 하나 더 차리려고 그래. 그럼 그쪽으로 어떻게 전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사업자 돈을 다른 데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뭐를 해줬냐? 전대차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갑한테 묻지 않고. 그랬더니요, 갑이요, 자기한테 묻지 않고 남편이 아내한테 써줬다고 해서 임대차를 해지했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임대인이요, 자기는 분명히 을한테 월세를 줬는데요, 엉뚱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을 막기 위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을하고 병은 부부니까요, 부부니까 을이 계약서가 있든 병이 계약서가 있든 갑한테는 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배신적 행위가 아니므로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요, 좀 잘 봐봐. 뭐를 잘 보냐면, 임대차 계약일 때는, 임대차 동의가 있을 때는 누구하고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의가 없는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해요. 왜요? 동의가 없으면 병하고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을 때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해지를 했다? 해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지하면 갑은 병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해요. 그러면 병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럼 병은 누구한테요?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요. 을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담보 책임을 물어. 해지를 안 했다? 아직 해지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은요, 갑의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얻어줄 의무. 을은. 그런데 여기는요, 갑은이죠, 갑은. 아니, 병은요, 병은 이랬죠, 병. 아니. 그럼요, 해지를 아직 안 했죠? 해지를 아직 안 했다는 건 뭐다?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계약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뭐를 청구한다? 차임을 청구하죠. 차임을 청구했죠? 됐죠? 자, 그럼 차임을 청구요. 그런데 을이요, 차임을 준다 안 준다? 차임을 청구하면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없죠. 왜요? 월세를 다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이 갑은요, 이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손해가 없으니까요. 이런 봐봐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 병은요, 적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갑의 입장에 봤을 때 병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갑의 입장에 봤을 때 병은 불법 점유이죠. 왜 불법 점유죠? 갑이 이때는 동의가 없으니까 불법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원래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기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봐봐요. 오른쪽 보면은, 자, 행사를 했다. 전대차는 소멸하고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발행이 배제를 청구하고요, 그럼요, 전차인은 열받죠.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하고요, 행사를 하지 않았다. 존속 중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뭐가 없다? 줄고 손해가 없으므로 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봐봐, 동의, 이걸 딱 구분해서 봐야 돼.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동의가 있으면은 누구하고 유리하다? 동의가 있으면 누구하고 임대인하고 전차인, 갑하고 병하고. 동의가 없으면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하다. 그것만 딱 알면 되죠. 그리고요, 이 지금 동의 있는 전대차고 동의 없는 전대차는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러면 헷갈려서 아무것도 몰라. 만약에 전대차가 딱 나온다, 그러면 빨리 뭘 한다? 동의 있는 건지 동의가 없는 건지 빨리 보고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야죠. 알았죠? 그림을 봐가지고 동의 있는 것은 누가하고 중요하다? 임대인과 전차인. 동의 없는 것은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뭐가 있다?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봐야지. 그리고 머릿속에다 그림을 딱 그려놓고 누가 집주인지, 그러면 이거죠, 임대인이죠.
그럼 누가 임차인인지 이걸 보고 나서 1번을 딱 보면서 갑이 을한테 을이 병한테 그러면 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읽어야지 문제를 그만 보지. 다 읽었어. 지금 사례 문제나 다 읽었는데 1번 몰라하니까 임대인 임차인이라 그럼 또 가. 문제를 또 읽어. 그러면 임대인 누군가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림 이거 해봤자 100장밖에 안 돼요. 10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요. 이 100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가서 현장에 가서 시험 볼 때 거의 95%는 정확하게 해결할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다니까요. 왜 두 개는 그러냐? 가끔 하다 보면 이러면 우리도 문제가 처음으로 내기 때문에 뭐죠? 판례 같은 것이 한두 개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재수없게 그게 정답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다 되는데 되려면 어떡하냐? 100장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니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암기하면 돼. 이걸 암기하려면 그냥 암기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10분 특강 들으라고. 10분 특강 듣고 이걸 딱 보고 나서 하면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모든 게 다 풀리게 돼 있어. 안 풀리면 그건 이상한 거죠. 무슨 알겠죠?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뭐를 그냥 하려고 한다, 여러분요. 주간이고 야간이고 무엇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한다? 10분 특강. 그걸 꼭 보란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민족 물권 채권 다 올라가 있고, 근데 특별법 올라가 있나? 잘 모르겠어. 다 올라가 있을 건데 안 되는 것은 제가요, 이따 한번 찾아봐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요. 임차권은요, 이따 오후에요. 문제를 풀 거니까요. 그래서 3시 반에요.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를요, 전부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3월달, 4월달에 강의를 똑같이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 이제 와가지고요, 세법 시간이 아마 한 2강 정도, 이틀 정도 세법이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2월달, 3월달, 4월달 다 구조여가지고, 중개사법이니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구조를 강의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것은 7주만 해도 되는데 8주까지 강의하는 거니까 한 주씩은 어쩌면요, 아마 선생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주씩은 쉬어야 될지 몰라요. 알겠죠? 우리 반 그런 거 있지만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구조 강의하는 데는 없어요. 민법하고 민법만 그러지. 알겠죠? 그래서요, 민법은 이제 만약에 다른 데 강의가 비고 제가 강의가 비면 와서 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세법 있죠? 세법이 한 2번 정도가, 3번 정도가 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세법 한 번은요, 거기서 4월달은 세법 시간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전공 모의고사. 3월달은 안 보고. 알겠죠? 4월달 있죠? 전공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전범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3월이나 4월 중에요, 시간이 비는 것은 와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문제풀이를 좀 집중적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문제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문제풀이 있잖아요. 이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보 선생님하고는 시간 뭐죠?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공시보 선생님 아마 토요일 날은 민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구주를 하실 것 같아요. 알겠죠? 구주. 그 다음에 공법도 오니까 여러분요, 공법은 농지법 빼고 거의 다 강의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마 공법도 구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아마 한 주씩 아마 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건 우리만 그런가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니까요. 일단 그것은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제 다음 주에요, 실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공지를 따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시 반에요, 임대차하고요, 담보책임하고요, 문제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